유라시아를 향한 창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리즈 슬라브 막이 오른다의 지난 제3막에서는 문화와 종교의 모자이크라고 불리는 남슬라브 문화권에 대해서 알아보고 드리나강의 다리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느덧 이번 시리즈 슬라브 막이 오르다의 마지막 장인데요. 선생님, 그러면 제5막의 무대를 열어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주연입니다. 마지막 장인 제5막에서는 20세기 최악의 전쟁이라고 불리는 유고슬라비아 내전과 이를 다룬 예술작품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지도에서 사라진 나라 유고슬라비아. 유고슬라비아 사회주의 연방공화국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남쪽의 슬라브족들이 하나로 뭉쳐 만든 연방이었습니다. 나라 이름만 보면 사회주의 국가 하면서 소련과 같은 편인가 싶지만 사실 유고슬라비아는 동서 진영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비동맹 국가였습니다. 유고 연방의 최고 지도자 티토는 소련과는 다른 독자적인 사회주의 노선을 택했고 이로 인해 유고슬라비아는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과는 사뭇 다른 삶의 양상을 보였습니다. 당시 유고슬라비아는 사회주의 국가 치고는 상당히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사회였습니다. 스탈린의 독재 아래 숨죽이고 살아가던 소련 인민들과 달리 유고슬라비아인들은 거주지 선택의 자유가 있었고 해외여행도 마음껏 갈 수 있었습니다. 또 자본주의 진영과도 교류한 덕분에 다양한 문화와 상품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고슬라비아는 다문화 국가의 표본이었습니다. 형제애와 단결이라는 강력한 구호 아래 가톨릭, 정교,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이 종교와 국적을 구분하지 않은 채 이웃과 친구, 연인과 가족으로 어우러져 살아갔습니다. 이런 유고 연방이 흔들리기 시작한 것은 강력한 카리스마로 연방을 이끌었던 지도자 티토가 세상을 떠나면서부터였습니다. 강력한 리더가 사라지자 각 공화국 사이에 치열한 권력 다툼이 시작되었고 때마침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소비에트 연방마저 해체되면서 서로 다른 이들을 하나로 묶어주던 사회주의 이념도 힘을 다했습니다. 결국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슬로베니아와 크로아티아가 독립을 선언하고 이어 보스니아도 독립을 요구하면서 본격적인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길고 참혹한 전쟁 끝에 유고슬라비아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유고슬라비아 연방이 붕괴되고 각 공화국이 독립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전쟁을 유고내전이라고 부르지만 많은 이들에게는 보스니아 내전이라는 이름이 더 친숙합니다. 슬로베니아와 크로아티아의 독립분쟁이 먼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보스니아 내전이 더 널리 알려진 이유는 그만큼 이 전쟁이 참혹하고 처절했기 때문입니다. 약 4년간 이어진 보스니아 내전은 어마어마한 희생자와 난민을 만들어내며 세계를 경악시켰으며 그 잔혹함과 비극성으로 인해 지금까지도 20세기 최악의 전쟁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전쟁이란 언제나 잔인하기 마련이지만 같은 민족끼리 싸우는 내전은 더욱 비극적인 데가 있습니다. 어제까지 다정한 이웃이자 둘도 없는 친구였던 사람들이 갑작스레 서로의 적이 되어 총구를 겨누게 되기 말입니다. 특히 유고 연방 내에서도 가장 다양한 중민들로 구성되었던 보스니아의 경우 이러한 비극성이 더욱 선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고슬라비아 속의 유고슬라비아라는 별칭처럼 보스니아의 사라예보는 연방이 자랑하는 대표적인 다문화 도시였지만 바로 이러한 다양성과 다채로움이 결과적으로는 유고 연방이 무너지는 과정에서 보스니아 내전을 가장 참혹하게 만든 원인이 되었습니다.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의 수도 사라예보는 묘한 여운을 남기는 도시입니다. 일단 이 도시는 참 아름답습니다. 나지막한 산들이 도시를 둘러싸고 있는 분지다 보니 언덕 위에서 내려다보면 새 둥지처럼 아늑한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바로 이러한 지리적 조건 때문에 봉쇄 기간 내내 세르비아 저격수들이 이 도시를 에워싸고 총격을 퍼부었던 것은 아이러니한 비극입니다. 한편 사라예보는 카멜레온처럼 변화무쌍한 매력을 지닌 도시입니다. 골목을 하나 꺾을 때마다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집니다. 유럽풍의 건물과 이슬람 건축이 아무렇지도 않게 어우러져 있고 지나다니는 사람들의 외모도 굉장히 다채롭습니다. 또 발칸의 예루살렘이라는 별명처럼 모스크와 정교회, 가톨릭 성당과 유대교 시나고그가 지척의 거리에서 마주하고 있습니다. 구시가의 중심인 바슈차르시아에는 오스만 투르크의 흔적이 가득합니다. 터키식 시장인 바자르를 비롯해 색색의 양탄자를 파는 가게들이 늘어서 있고 노천 카페에서는 노쇠 주전자로 끓이는 진한 터키식 커피와 물담배 향이 은은하게 퍼져나갑니다.
또 사라예보 국제영화제가 열리는 거리는 화려한 영화 포스터와 관광객들로 북적입니다. 이렇게 활기 넘치는 도시 사라예보가 무려 4년 동안 완전 봉쇄된 채 끔찍한 사륙이 펼쳐진 죽음의 도시였다니 말만 듣고는 믿어지지 않을 정도입니다. 어느덧 보스니아 내전이 끝난 지 사반세기가 지났고 이제는 관광객들로 북적이는 활기찬 도시이긴 하지만 조금만 유심히 살펴보면 여전히 사라예보 곳곳에는 전쟁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일단 사라예보 시내와 외곽에는 정말 묘지가 많습니다. 눈길 닿는 곳마다 묘지가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것도 작은 규모의 가족묘나 마을 묘지가 아니라 축구장 넓이에 가까운 공동 묘지들입니다. 비석에 새겨진 생물 연도를 찬찬히 들여다보면 대부분이 1992년부터 1995년, 바로 사라예보 봉쇄 기간에 죽은 사람들의 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도시 곳곳의 묘지와 함께 봉쇄의 기억을 전하는 흔적 중 하나가 사라예보의 장미라고 불리는 포탄의 흔적입니다.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사라예보는 최악의 방어 조건을 가진 도시였습니다. 언덕 위에 자리 잡은 세르비아군은 사라예보를 완전히 포위한 채 전기, 가스, 전화선을 끊어버리고 철저하게 고립시켰습니다. 그리고는 매일같이 시내를 향해 총알을 퍼붓고 대포를 쏘아댔습니다. 4년에 가까운 봉쇄 기간 동안 사라예보 시민들은 맨손으로 뚫은 생명의 터널과 유엔이 공중에서 뿌리는 구호품으로 간신히 목숨을 이어나갔고 그 와중에도 많은 사람들이 무차별 사격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전화가 끊긴 상태에서 사람들은 가족과 친구의 안부를 확인하러 나갔다가 길에서 쓰러졌고 때로는 창가에 서 있다가 집에서 총을 맞기도 했습니다. 건물뿐만 아니라 길바닥 곳곳에도 당시의 총격이나 포탄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특히 엄청난 화력을 자랑하는 박격포탄이 터져서 여기저기 움푹 파인 자리를 붉은 페인트로 채워놓은 표식을 사라예보의 장미라 부릅니다. 로맨틱한 이름과는 다르게 야만의 역사를 증언하는 이 사라예보의 장미는 한때 도시 곳곳에 많이 있었다는데 이제는 보도 재정비와 사람들의 발자국으로 많이 희미해져서 몇 개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보스니아 내전의 아픔을 이야기할 때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스레브레니차 학살 사건입니다. 내전이 절정으로 접어들면서 세르비아군은 보스니아에서도 특히 무슬림이 많이 사는 지역을 집중 공격했는데요. 그중 스레브레니차 사건은 보스니아 내전뿐만 아니라 20세기를 통틀어 가장 잔악한 학살 중 하나로 손꼽힙니다. 보스니아와 세르비아 국경 가까이 위치한 스레브레니차는 유엔이 선포한 안전지역으로 당시 유엔 평화군이 주둔하고 있었지만 주민들을 적극적으로 엄호하기보다는 주로 구호품을 전달하며 머무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1995년 7월 탱크 부대와 함께 스레브레니차에 입성한 세르비아군은 유엔군을 설득해서 내보내고 그들이 보호하고 있던 보스니아인들을 모두 인계받았습니다. 이후 여자와 아이들은 버스에 태워 다른 도시로 보냈지만 무슬림 남자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이날 스레브레니차에서 살해된 보스니아 무슬림만 무려 8,000명이 넘습니다. 대량으로 사살한 뒤에 아무데나 파묻어서 아직 시체조차 찾지 못한 이들도 많다고 합니다. 내전 이후 이 끔찍한 학살의 책임자는 국제전범재판소에 기소되었지만 무려 10년간 도피 행각을 펼치다가 간신히 검거되었습니다. 스레브레니차 학살의 주범은 세르비아군이지만 당시 이곳이 유엔이 정한 안전지대였다는 사실은 유엔의 책임 또한 묻게 만듭니다. 실제로 보스니아 내전 당시 유엔의 행위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으며 내전을 다룬 영화에서도 종종 신랄한 비판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영화 비포 더 레인에서도 누군가가 다급하게 유엔은 지금 어디 있죠? 하고 묻자 주민 한 사람이 다음 주에 올 겁니다. 시체를 묻고 사진을 찍으러 라면서 퉁명스럽게 대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같은 민족 기류의 싸움인 내전의 특성상 어느 한쪽을 편들기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4년 가까이 주둔하면서도 전쟁이 빨리 끝나도록 돕거나 적극적인 보호를 하기보다는 주로 빵과 의료품만 전달했던 유엔 평화군은 전 세계로부터 비난을 받았습니다. 특히 스레브레니차 학살 당시 자신들이 지켜주기로 약속했던 사람들을 버리고 도망간 것은 두고두고 비난의 대상이 되었는데요. 보스니아 출신인 야스밀라 즈바니치 감독의 영화 쿠어바디스 아이다는 바로 이 지점을 날카롭게 찌르는 작품입니다. 쿠어바디스 아이다는 스레브레니차 학살을 정면으로 다룬 영화입니다. 그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먹먹해지는 비극의 현장에서
지바니치 감독은 매우 건조하고 담담한 시선으로 그날의 스레브레니차를 그리고 있습니다. 당시 스레브레니차에는 유엔 네덜란드군이 소수만이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세르비아 사령관은 유엔이 철수하고 이곳을 넘기면 모든 포로를 다른 도시로 무사히 보내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누가 봐도 뻔한 거짓말이었지만 그렇다고 별다른 뾰족한 수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결국 유엔 네덜란드군은 자진 철수했고 그 직후 세르비아군의 무슬림 남자들에 대한 대학살이 시작됐습니다. 나중에 이에 대한 책임 문제가 불거지긴 했지만 이미 벌어진 비극은 누구도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쿠어바디스 아이다에서 지바니치 감독은 가상의 인물인 유엔군 보스니아 통역관 아이다의 시선을 통해 운명의 그날, 유엔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매우 담담한 시선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카메라는 처음부터 끝까지 남편과 아들을 살리기 위해 분주하게 뛰어다니는 아이다의 뒷모습을 쫓습니다. 이 작품의 제목 쿠어바디스는 라틴어로 어디로 가시나이까를 의미하는데요. 성경에서 베드로가 예수의 환상을 보고 한 말입니다. 이 영화에서 쿠어바디스라는 제목은 여러 가지 층위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영화의 처음부터 끝까지 부지런히 돌아다니는 아이다의 모습을 통해 어디를 그렇게 바쁘게 가고 있냐 아이다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영화 내내 아이다가 그토록 분주한 이유는 오직 하나,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이를 통해 이 영화는 스레브레니차 학살이 추상적인 비극이 아니라 그토록 사랑했던 내 가족이 내 눈앞에서 사라져 죽은 고통스러운 사건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쿠어바디스가 향하는 곳은 바로 스레브레니차에서 철수하는 유엔군의 모습입니다. 감독은 영화 속에서 이들 유엔군을 향한 직접적인 비판을 보여주지는 않지만 바로 저 제목을 통해 저들을 버린 채 대체 어디로 가는 것이냐라는 말없는 질책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화를 다 보고 나면 종교적인 차원에서 쿠어바디스의 의미에 대해서도 한 번쯤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러한 끔찍한 비극이 아무렇지도 않게 벌어지는 가운데 대체 신은 어디에 있었는가라는 묵직한 질문이 보는 내내 머릿속을 맴돌기 때문입니다. 쿠어바디스 아이다는 개봉 당시 많은 영화상을 수상하며 그 작품성을 인정받았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이 영화의 주인공 아이다를 비롯해 대부분의 주요 인물들을 보스니아인이 아니라 세르비아 배우가 맡았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최근 들어 내전을 다룬 영화에서 의도적으로 세르비아인 역을 보스니아나 크로아티아인이 맡고 반대로 보스니아인 역을 세르비아인이 맡는 그런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어차피 비슷하게 생겼으니 누가 어느 역을 맡든 큰 상관이 없어서이기도 하지만 이러한 역할 바꾸기를 통해 상대방의 입장을 더 생생하게 느끼고 고민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머리나 마음으로 이해하는 상황이라 해도 당사자가 되지 않고서는 진짜 감정을 느끼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른 누군가가 되어본다는 것은 그 사람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연극과 영화는 항상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되어봄으로써 인간에 대한 이해를 나로부터 너, 그리고 우리로 확장시키는 예술 장르입니다. 앞으로도 유고 내전에 대한 더 많은 연극과 영화가 이곳에서 만들어질 수 있기를, 그리고 이를 통해 더 많은 이해와 공감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네, 마지막 장인 제5막에서는 남슬라브의 가장 슬픈 역사이자 20세기 최악의 전쟁으로 불렸던 유고슬라비아 내전에 대해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이렇게 서막과 5개 장에 걸쳐서 슬라브 문화권에 대한 짤막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부족하나마 여러분이 이 지역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을 갖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